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뚜기 연결 포괄 계산서, 손익 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월 24일 기준이고 40만 500원, 45만 500원 기준이고 매출 총이익,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한번 보기 전에 요거부터 짚고 넘어올게요. 120페이지 잠깐만 여기에 보면은 지역별 매출이 국내 매출이 1조 8천억, 해외 2천억, 부분별 양념 유지비, 면제품, 농수산 가공품 이런 거는 작년보다 증가했고 건조식품과 기타가 매출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보면은 순이익이 건조식품이 169억, 양념 소스가 241억, 유지류가 97억, 면제품이 226억, 농수산 가공품이 97억. 이거 칠해놓은 거는 작년보다 증가한 거. 기타가 152억. 그래서 순이익은 984억이거든요. 984억에서 성격별 분류 내역이라는 건 원가 플러스 판관비라는 소리인데 재고 자산을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돈을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 요거고 재고 자산이 원재료 쓰는데 1조 6천억 들어갔고 얘들의 물건 팔고 물건을 팔아 놓으면 만들어 놓고 팔기만 하면은 돈 회수율은 거의 0.04% 빼고는 다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거의 이거 팔리기만 하면은 현금이다 생각하면 되고 원재료는 얘들 특성상 오래 보관하지 못하니까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액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거 예상했다는 소리겠고 자, 판매비 관리비는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급여가 작년보다 728억에서 759억이 증가했고 무형자산 상각비가 25억에서 50억으로 2배 증가했고 운반비가 34억에서 64억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잡비가 230만원에서 6억으로 증가했고 환경개선비 28억에서 35억. 그래서 총 1886억이 든 게 판관비가 1948억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금융수익, 금융비용은 얘들이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돈, 내가 은행에 넣어놨더니만 이자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 이자 비용, 파생상품 평가 이익 이렇게 해서 73억은 그냥 금융수익으로 들어왔고 그럼 비용이 나갈 수 있겠지. 얘들 부채가 있으니까 빌린 돈, 이자가 65억, 그래서 금융비용은 한 65억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73억에서 65억 빼면 그래도 7억 8천은 금융으로 수익이 벌어들였다. 그러면 금융 수익 말고 또 금융 비용에 포함되는 거는 금융 수익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에서는 6억 들어갔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펀드 이런 데 들어간 거 있잖아. 그것서 14억 들어갔고 매출 채권 이런 데에서 이렇게 1억 이렇게 해서 23억 요거 23억 이자 수익. 자, 그리고 금융 비용에 포함 이자 비용 아까 전에 그거고 기타 수익은 외환 차익 17억, 외화 환산 이익 11억, 그리고 잡이익이 71억인데 여기서 71억 중에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거 기부금이 52억이 났었어. 이익으로는 71억이 들어왔는데 여기 기부금은 기타 비용으로 기부금을 얘들이 52억을 써요. 외화 환산 손실이 97억, 차손이 76억 이렇게 해가 250억이 마이너스지만 그중에 52억은 작년에도 52억, 올해도 52억 정도는 기부로 낸다. 얘들이 매출이 연구비가 100억 정도 써가지고 0.4%를 연구비로 썼거든. 근데 그거의 반이니까 0.2% 정도는 기부금으로 쓴다. 0.2%, 1%도 아니고 0.2%.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2억 덩어리 크잖아, 지 요렇게 볼 수 있다. 금융자산 아까 전에 봤던 거고, 자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자산 요거 말고 다시 번호를 들어가 보면, 자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멀티플을 내보면은 아까 했던 것들 매출 원가 나왔었던 거 원가 플러스 성격별 비용 빼니까 그거 매출 총이익 3,342억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판관비 아까 전에 판관비 봤지 그 판관비를 빼니까 1,948억을 빼니까 영업이익이 났다. 영업이익이 한번 보자. 6.8% 정도 차지하고 판관비가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원가가 한 83% 정도 차지해. 영업이익 1,393억에서 금융비용 아까 전에 금융수익은 이자 수익이었고 금융비용은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러니까 금융 수익에서는 이자 수익이 23이고 이자 비용이 65억이라는 거지. 금융 비용 그래 나오고 기타 수익 110억이고 기타 비용 250억 아까 전에 기타 수익 잡이익에 71억 뭐 여러 가지 환차익 이런 거 들어가서 110억이고
비용은 아까 전 이렇게 기부금 52억, 외화 환산 손실 97억, 환차손 76억 이런 식으로 나왔다.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은 아직 쓰지 못했는데 외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뭐 오늘이 26일이면 1월 1일 날 산 달러가 지금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팔지는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 있잖아. 환율을 계산해서. 그게 환산 손실이고 외환 차손은 그 달러를 1월 1일에 산 달러를 그거를 써서 발생되는 그 환율의 차이. 플러스 될 때 팔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때 팔 수 있잖아.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지분법 이익,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들어온 게 98억 들어서 분기 순이익이 984억. 그게 4.8% 정도 되더라. 분기 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 EPS가 28,796원, 작년 27,575원보다는 1,000원 정도, 한 1,100원 정도 증가했네. 그래서 그 EPS 나오면 이거 나누기 3 플러스 28,796원 하면 1년치가 나오고 1년치에서 지금 주가 45만 500원을 나누니까 PR이 11.7배, ROE는 8.6%가 나오고 EPS 그 성장률 PEG 그루스 레이쇼를 계산해 보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예상치를 합치고 4년 평균을 하니까 35,117원인데 올해 얼마야? 올해는 38,394원에서 35,000 성장률이 9% 정도 성장한 걸로 나오대. 그래서 11.7 나누기 9%를 하니까 PEG는 1.3이 낮고 1보다 낮으면은 고성장, 1보다 높으면은 고성장이라고 볼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이 1이라고 했다는 피트린치 수치 좋아하는 숫자 0.5는 무조건 사러 가는 그에 비하면 얘들은 성장률이 높진 않지.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로 해서 PSR이 대기업은 3, 중소기업은 2,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3, 바이오는 8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니까 한 3, 2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데 0.6 나왔으면 PSR 수치로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 GPA 수치로는 매출 원가에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 그러니까 최상단 있잖아. 최상단 매출에서 원가만 뗀 매출 총이익에서 나누기 자산 얘들의 자산 2조 6,581억을 하면은 GPA 수치가 11.6% 매출 대비 자산 성장률이 매출 총이익 대비 자산 성장률이 16% 요거 높은 거는 뭐 30몇 프로, 40몇 프로 되는데 16% 정도 나온다 예상. 그리고 매출 채권 그렇게 돼 있는 멀티플이 나왔다. 자, 자본 변동표까지 찍고 가면은 자본 변동표 보고 저 뒤로 또 넘어갈게. 자본은 1조 3천억으로 시작해서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항목에 쌓이고 935억, 기타 포괄 순익 누계액은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건 기타 포괄에 쌓이고 지분법 변동되는 건 기타 포괄에서 더하기 빼기 하고 지분법 이익잉여금은 뭐 하여튼 이익잉여금은 이쪽으로 쌓이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기타 포괄에서 왔다 갔다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마이너스 맞지? 그리고 합병이라는 증가는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쌓인다. 액면가 빼기 주식수는 자본금으로 쌓이고 자본잉여금으로 쌓이고 액면가는 자본금으로 쌓이고 자, 또 분기순이익 자본잉여금으로 쌓였고 배당금 자본잉여금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이라는데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돼야지 배당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배당 못 줍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있어. 근데 못 줍니다. 그러면은 주기 싫은 거지. 자, 이익잉여금이 많았으면서 우리 다음에 드릴게요. 돈도 없는 것들이 준다고 헛소리 하는 거지. 속으면 안 된다. 얘들은 이익잉여금이 얼마고 이거? 얘들의 이익잉여금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1조 4천억 있다. 졸라 많다. 겁나 많다. 겁나 많은데 배당률이 1. 몇 프로니까 더 줘. 삼성만큼 줘라. 왜? 자, 봐봐. 얘들이 배당이 266억을 주거든. 여기 만약에 2%를 주면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맞지? 520억 정도. 1년에 520이면 한 달에 한 50억 정도 준다는 말이잖아. 현금을, 이건 현금이니까. 50억 준다는 말은, 1조 4천억이나 있는데 이걸 못 땡겨주나? 맞지? 맞잖아. 그리고 얘들 현금성 자산이 지금, 현금성 자산이 2,590억 있거든. 작년에도 1,300억 있고 현금성 자산 이만이 많은데 이렇게 한 달에 50몇억 빠진다고 해가지고 회사 귀천가나? 그건 아니잖아, 맞지? 다시 뒤에 또 다시 자본 항목으로 가서 보면은 자, 금융수익, 금융비용 했고 자본금, 기타 수익, 기타 비용 했고 금융자산 했고 부채 했고
주당이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자본금 없네. 현금 흐름표 바로 이게 바로 넘어갈게. 현금 흐름표까지. 자, 다시 현금 흐름표 가보자. 현금 흐름표. 자, 이제 자본 항목표도 받고 손익 계산서도 받고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표. 현금 흘러가는 회사 기준으로 현금이 흘러가는 거, 영업으로서 현금이 흘러가는 거.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줄 돈 플러스, 준 돈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 받은 돈 플러스. 어렵지? 어려운 게 아니고 회사 수중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은 마이너스. 받을 돈 마이너스란 말이지. 매출 채권 받을 돈 있잖아. 마이너스. 재고 마이너스란 거지. 아니 돈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외상값 돈 안 줬으니까 플러스란 거지. 맞지?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709억이고 자, 영업활동 현금으로 한번 찍고 오면은 한 30페이지 되겠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딱 보면은 분기순이익 984억에서 조정 항목 법인세, 뭐 무형자산 상각비, 사용권 자산 상각비, 지분법 이익, 들어올 돈, 나갈 돈, 손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지만 아직 안 나간 거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1,407억이 됐고 운전 자본의 변동 항목에서는 매출 채권 93억 증가, 기타 채권 58억 증가, 재고 자산이 785억 증가,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물건 안 팔린 게 이만큼 쌓아졌단 말이잖아. 맞지? 그리고 기타 채무의 감소라는 거 갚았다는 거고 379억치, 매입 채무의 증가 332억치 땡겨왔다는 소리고 그래서 다 되어보니까 1,411억이다. 영업에서 순이익 더하기 뭐 이거 뭐야 운전 자본 그리고 조정 항목 다 분기 순이익 다 하니까 1,411억. 다시 돌아가 보면 1,411억에서 법인세 빼고 이자 지급한 거 빼고 하니까 709억이 됐다. 요 항목을 다 하니까 709억이 됐다. 그럼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은 얘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단기 손익 공정가치 필요 없고 금융자산의 취득, 금융자산을 1,361억치 샀다. 금융자산을 처분 1,437억치 샀다.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굴리는 게 한 1,300~400억 정도 굴린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상가 고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얘들 펀드 그런 것들 상가 고원가 금융자산의 취득, 요것도 또 굴리네. 이게 2273. 요건 뭐였지? 펀드는 280억 있잖아. 맞지? 펀드는 280억밖에 안 됐잖아. 펀드. 맞지? 내 잘못 봤나? 펀드. 금융상품 280억밖에 안 되는데 2,000원. 상가 고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게 2,000,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과 이런 것들 한다고 그거 돈을 현금성 자산도 상각 고원가로 들어가니까 맞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자, 그래서 어디 갔나? 취득 2,273억. 그리고 처분 1,882억. 이걸 상각 고원가는 요만큼 또 굴리는 거지. 한 2천억대 굴리는 거고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한 1,300~400억대 굴리는 거고 관계기업의 투자 주식의 취득 70억치 지분을 샀다라는 소리고 그리고 유형자산 기계, 땅, 뭐 건물 이런 거 718억치 요런 게 그 투자 본 진짜백이지. 718억치. 무형자산 32억 투자했고 보증금 한 28억치. 그리고 요렇게 투자해서 총 합치니까 투자 활동은 한 1,000억 정도 했네. 요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재무활동은 회사에서 자본금이 변하든지 아니면은 그 빚을 갚든지 차입금을 갚든지 이러면 되는데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건 자본금 항목에서 바뀐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항목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갚았다. 줬다. 268억. 단기 차입금의 차입 땡겨왔다는 거지. 아까 0.68%인가 그거 비용 너무 이자율이 0.48%인가 싼 이자가 있어가지고 2,000원 땡겼잖아요. 그래 그게 3,262억. 단기 차입금 상환 1,500억 갚았고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 42억 갚았고 장기 차입금 857억 땡겨왔고 리스 부채는 111억 갚았고 이런 식으로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한 98억 정도 또 취득했고 추가 취득 자본금이나 이런 항목에 이렇게 그 종속회사의 지분을 샀는 거니까 자본금 항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857억의 현금성 자산이 기말에 2,590억이 됐다. 현금성 자산은 1,719억이 증가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럼 다시 넘어가면은, 자, 현금 흐름표 받고, 자, 얘들의 이제 소송 사건,
소송 사건은 150억짜리 NH투자증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거 있고 뭐 최모시기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12억짜리 있고 최모시기가 3명 집에서 선급금 반환 선급금 미리 준 돈 반환 청구 12억짜리 있고 뭐 이런 거 있네. 자, 또 뭐 있노? 지급 보증 제한된 금융자산 사용 못하는 삼각고원가 측정 금융자산 중 총 1602억 중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런 거 사회적립자산 그거 퇴직금 운용자산이지 1,300 이런 거는 사용을 못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작기 때문에 패스. 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게 2,698억의 담보로 잡혔는데 공장, 사무실, 대전 사옥, 포승공장, 중앙연구소 건물 이렇게 쭉 해가 2,698억 되는데 그 담보로 가지고 담보 설정 금액이 2,365억이다. 채무 금액은 담보는 장부 금액은 2,600억짜리가 2,300억 담보를 잡혀가 1,600억 정도를 땡겨왔다 이렇게 말인 거지. 자, 백지음 조선일보 이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조선일보한테 백지를 왜 해줘? 이건 뭔지 모르니까 패스. 특수관계자 관계기업 오뚜기라면 지주 조흥 대선지분 이렇게 해서 총 매출 여기다 팔아먹은 게 1,190억이고 여기서 배당 받은 게 38억이고 재고를 가져온 게 사온 게 4,499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특수관계 채권 채무 채권은 받을 거 채무는 줄 거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 오뚜기 라면에 202억 오뚜기 라면에 줄 게 882억 그래서 총 1,004억 정도가 외상값이 있다 이렇고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58억인데 이게 몇 명인지 주요 경영진이라 가지고 회사 대표이사만 포함되는 게 아니거든. 주요 경영진 이사급 다 포함될 수 있으니까 한 5명, 4명 이렇게 될 수 있으니 뭐 다 그거 묻던데 대표나 대표이사가 그거 월급을 많이 받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일을 잘하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되지. 근데 지만 많이 받느냐? 자기 직원들도 많이 받느냐? 주주들도 같이 농갈라 먹느냐? 같이 농갈라 먹으면서 자기 주주들도 많이 받고 자기 직원들도 많이 받고 자기도 많이 받으면 땡큐인데 집밖에 못 받고 직원들은 집거리만큼 주고 주주들도 집거리만큼 주면은 나쁜 놈이지. 그래 해석하면 되지. 돈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돈 많이 받는 건 당연하지. 일 많이 하면 돈 많이 받아야지. 일 잘하면 돈 많이 받아야지. 근데 집밖에 안 받으면은 지만 돈 이만큼 받고 회사 이익 이만큼 나는데 지만 이만큼 받고 나머지 적게 받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 회사 이익 이만큼 나왔으면 자기도 이만큼 가져가고 이만큼 다 서로 골고루 많이 가져가야 된다. 자기만 많이 가져가면 안 된다. 자기만 많이 가져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꼬름한 거지 빠꼼한 거지. 지 혼자 그럼 사업을 하든지 자기 혼자 많이 가져갈 것 같으면 맞지? 자 그런 것들 종속기업의 투자 내역, 오뚜기 물류 서비스 80, 칠해놓은 거는 100% 지분 아닌 것들, 오뚜기 물류 87%, 에드리치 83%, 뭐 뉴질랜드 이거 97%는 100%라고 보면 되고, 강소부도 중국 공장 73% 이런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총 장부 금액이 4,319억짜리다. 이거 종속기업 투자한 내용이. 자, 배당 이거 배당까지 마무리하자. 이거 마무리까지 하자. 배당 5년 평균 1.12%거든. 연결 단기 순이익이 48기 전전기 1,608억에서 작년에 코로나 때 997억으로 확 떨어졌지만 올해 지금 올해란다. 21년 3분기까지 1,103억으로 1,103억 올라와서 그래도 순이익이 15%, 순이익의 49기 같은 경우는 순이익의 25%, 순이익의 24%를 배당금을 줬다. 1.4%, 주가의 1.3%, 1.1%. 그래서 주가의 1.12% 정도는 5년 평균 줬다. 연속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연속 배당 중이다. 배당 상승률은 모르겠고 평균 배당 수익률은 보통주 배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석돼 있니?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뭐 100억짜리 이자율 2.4%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 뭐 채무증권 사채라는 거지. 이게 전환사채, 교환사채처럼 이 CB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자 주면서 돈 빌리는 거 이런 거. 그냥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그런 거란 말이지. 2.4%. 은행에서만 이렇게 빌려도 돈을 빌려주니까 회사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지. 2.5%막 19년 8월에 막 100억씩 막 빌리지. 상환했다. 이거 다 상환했다는 거 나와서 상환 다 돼 있고 1.5%짜리도 있고 다 상환 100억짜리 막 빌려도 그냥 다 상환해버린 기지. 얘들은 돈을 잘 버니까 거의 다 상환했다.
다 기업음 다 상환했다. 뭐 이름 많아. 다 상환했다. 요 미상환 있네. 미상환 2개 100억짜리 1.49% 이렇게 기업보험증권 신한은행에서 빌린 거 아직까지 2개 미상환. 여기서부터 계속 미상환이네. 10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미상환 되는 거 있지만 1.62% 이자 이렇게 해서 있다. 그래서 총 남아 있는 게 30일에서 90일 안에 미상환 잔액이 50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없고, 뭐 합병한 거에 대해서는 상미식품이 풍림 PN지주를 흡수 합병했고 오뚜기 제휴지주를 흡수 합병했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건데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건 없고, 계정 과목별 대손 충당금액 처음에도 말했다시피지만 매출 채권이 막 이렇게 1000억치 팔리는데 그 중에 막 한 300억을 못 받는다 그러면 30%인 거예요. 못 받는 확률이. 근데 얘들이 0.2%면은 99.8%를 받는다는 소리면 100% 중에 99.8이면 와, 거의 다 받는다는 사람들 1000개 중에 2개 못 받는다 보면 돼. 1000개 중에 2개 가격을. 그러니까 거의 다 돈 받는다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면 돈 다 받는데 얼마 만에 그게 현금으로 들어오냐. 얘들은 3개월 안에 98% 이상 이 훼손되니까 매출 채권 이거로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자, 180일 이내에 매출 채권이 다 들어온다는 소리죠. 180일 이내에. 자, 재고자산 보유 내역. 다른 거 건조식품류 재고자산이 큰 변동 없었고 제공품 아사리 더 줄었고 양념소스류도 별 변동이 없었고 미착품 아사리 도 줄었고 유지는 잘 썩는 게 아니잖아. 맞지? 유지 기름 같은 건 뭐 부패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기름 자체가 그냥 굳어 있지. 돼지기름 뭐 소기름 이런 거 맞지? 이 콩기름 같은 거 그게 원재료가 217억이 된 게 1026억을 땡겨왔어. 그러니까 기름이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놓을 수도 있지, 맞지? 그러니까 얘들 식품 회사들은 재료도 어떻게 재고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썩을 수 있으니까 재고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데 얘들의 재고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원재료에서 많이 늘었다. 그래서 요 유지류 부분에 매출한다. 재고가 542억이 된 게 1614억이다. 그래서 총 재고가 2591억이 된 게 3411억, 12.69%가 되고 전년도 11.05%에 좀 증가됐지만 회전수는 7.6회 정도. 365일 나누기 7.6 하면은 75, 35 한 40 며칠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재고가 계속 소모된다는 소리지. 자, 최대 주주 함연지 아버지. 자, 최대 주주는 25%를 가지고 있다. 27%에서 25%가 된 거는 요거를 누가 샀는데 어디에서 갑자기 장내 매수 여기 오뚜기 라면이 주식을 주식수가 17만 주였죠. 11만 주에서 여기가 장내 매수됐다. 여기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지. 장내 매도 이렇게 뭐 있고. 자, 피델리티 노스스타 펀드가 6.4% 23만 주를 가지고 있고 5% 이상 주주는 소액 주주는 360만 주 중에 98만 주 26%가 소액 주주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별로 없다는 소리지. 최고가는 2021년 4월에 57만 5천 원 갔을 때가 있었고 지금 최저가는 21년 9월에 49만 원. 지금 얼마지? 지금 얼마고 이거? 45만 원이네. 오 마이 갓. 지금 45만이다. 지금 45만이다. 45만 원. 와, 지금 최저가다. 지금 최저가이다. 자, 함영준 59년생 37년 재직. 자, 류규진 오뚜기 대풍 공장장 28년 근무. 자, 정승현 62년생 오뚜기 품질 보증 실장 보통 한 30년 이래 근무한 사람들이 이사로 딱 있다. 33년 오뚜기 재경 실장, 29년 근무 오뚜기 홍보실장, 67년생, 25년 오뚜기 경영 전략실장, 70년생 박범진, 26년생 오뚜기 영업본부장, 막 이렇게. 직원은 2,897명인데 평균 근속 연수는 9.6년이고 평균 급여액은 3,200만 원인데 100만 원 곱하면 요게 3분기까지 3,200만 원. 요 1년 석 달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3 플러스 32 하면 되니까 한 4천만 원 넘다 보면 되지. 연봉 한 4천 한 2, 300 정도 평균 연봉. 자, 이래 된다. 임원들이 6명인데 연간 급여 총액이 8억이고 1인당 1억 4천씩 가고 6일은 6, 6, 4, 24 하면은 딱 나오지. 임원들은 8억이고 임원 말고 경영진은 아까 50몇 억이잖아, 맞지?
그건 내가 어떻게 뭔지 모르겠다. 상장 회사가 1개 있고 비상장 24개, 합 25개 있다. 출자금은 5,304억 정도를 탑업인에 출자하고 있다. 대주주와 영업거래, 아까 나왔던 배당금 수익, 이렇게 종속기업이 100% 지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50%뭐 40%뭐 이런 거 있지만 그 중에 배당금만 98억이다. 이렇게 딱 있다. 주요 소송 사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고, 자 상미식품 지주와 풍림 P&G가 합병 18년도에 했고, 오뚜기 아메리카가 그거 지주회사로 19년도에 합병했고, 오뚜기 제휴기름 20년 9월에 합병했다. 정부 인증 관련해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여성가족부한테 받았는데 19년에서 21년 11월 30일까지 이제 끝났네. 다시 또 받았나? 가족 친화적인 회사라고 받았다. 제재 해당 없고 보호예수 없고, 연결돼서 종속회사 중에는 자본금이 750억 넘으면, 자산이 750억이 넘어가면 종속회사로 보는데, 요런 거 오뚜기 냉동화 750억 안 되고 왔지. 그런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니까 요 둘 중에 하나만 통과돼도 이게 되는데, 요는 그런데도 아직 50%는 통과됐지만 종속회사는 아니네. 요는 자산도 750억 넘었고 지분도 50% 통과해서 해당. 이건 지분율 50% 넘었고 자산도 750 이상 돼서 해당. 오뚜기 물류가 2,600, 오뚜기 SF 지주가 840억 자본금, 자산. 상미식품 985억, 지분 50% 통과, 자산도 980억이니까 해당. 그래서 종속회사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속회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중에 상장회사는 조홍이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 쫙 있다. 조홍의 지분율은 41.29%. 이렇게. 자, 탑업인 출자 현황에서 조홍의 아까 41%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때 73억을 썼는데 지금 213억 돼. 잔고금액. 오뚜기라면 15억 투자했는데 지금 483억이 됐고 4억이 됐고, 오뚜기 냉동식품 169억 투자했는데 208억, 오뚜기 SF 지주는 10억 투자했는데 412억. 이런 식으로 돈. 풍림 PMP는 358억 투자했는데 358억 그대로고, 뭐 이렇게. RDS는 6억 투자했는데 214억이 됐다. 이야, 이게 완전히 대박 터진데 맞지? RDS. 이제 에드리치는 5억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19, 이것도 대박 터졌네. 자, 그리고 뭐 대선제보는 29억 투자해서 28억, 이건 까먹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뉴질랜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자금이 5,304억 정도가 출자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지면은 얘들의 시장 점유율은 뭐랄까 해야 되나, 이거 분말 카레 같은 경우는 80%, 3분 카레 81%, 참기름 50%, 오뚜기밥 29% 이렇게 돼 있고, 5년 평균 1.1%고 대손 충남 설정률이 0.2%. 재고 자산은 전체 자산의 12%, 평균 건속 연수는 9.6년, 출자금은 5,300억, 연구비는 한 0.48% 쓴다. 가동률, 공장 가동률 아까 전에 안 나왔네. 공장 가동률 99%, 95% 이런 식으로. 국내 매출이 1조 8천억, 해외가 2천억, 합쳐서 2조 4천억 정도 매출 요로 올리고 있고, 그 중에 많이 팔린 게 대형마트에서, 그리고 특이학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자, 부채율 75%에 유보율 9,000%, 영업이익은 6.8%, 당기 순이익은 어딨나? 순이익, 지분법이 순이익, 분기 순이익은 4.8%, 퍼는 11배, ROE는 8.6%, 자, PEG는 1.3, PSR은 0.6, GPA는 16.7,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대손 매출 채권 회전율이 3개월 이내 들어오는 게 98.6, 요게 끝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기부금이 얘들 52억 쓰는 것도 이제 포인트. 자, 요래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네이버 금융을 보면서 정토방도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짓게요.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